BTS가 멕시코시티를 뜨겁게 뒤흔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 스타디움까지 접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우리의 가까운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매우 안타깝게도 예상 가능한 현상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짝퉁 현상이었습니다. 원조가 대박을 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른바 묻어가기 전략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그 규모와 뻔뻔함의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에서는 C팝이 K팝의 원조다, J팝이 K팝의 원조다 라는 식으로 서로 원조 논쟁을 벌이며 이제 일본과 중국의 약자 간의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 장르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돌 시스템 자체를 베끼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프로듀서를 기용하고도 우리가 모두 해냈다고 주장하거나 한국인 멤버를 일부 숨기고 전원 일본인으로 홍보하는 등 매우 뻔뻔한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밖에서는 한국을 타도하자는 자기 모순적인 분열적 메시지를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의 실체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TS가 세계를 흔드는 순간 중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짝퉁 전쟁. BTS가 멕시코시티에서 대규모 공연을 성공시키고 미국 스탠퍼드 스타디움까지 접수하는 모습을 보면 전 세계가 K-팝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예상 가능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짝퉁이 다시 극성을 부리는 것이죠. 원조가 대박을 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묻어가기 전략인데 이번에는 그 규모와 뻔뻔함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아이돌 시스템을 그대로 베끼는 것을 넘어 한국 히트곡의 멜로디를 거의 통째로 표절해 방송해서 그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복제품과 짝퉁의 천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짝퉁에 침식당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단 복제와 모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작권 문제를 넘어 부끄럽지도 않다는 수준의 짝퉁 아이돌 그룹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문제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BTS 짝퉁, 시대소년단, TNT, 중국에서 가장 노골적인 BTS 짝퉁은 바로 시대소년단이라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작심하고 만든 듯 이름부터 소년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영문 약자 TNT도 BTS의 뉘앙스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멤버 수도 BTS와 똑같이 7명이고 장르 역시 K-팝에서 따온 스타일이며 앨범 재킷 디자인도 BTS의 앨범과 매우 흡사합니다. 컨셉과 트레이닝 방식, 발매 방식 모두 K-팝의 전형적인 공식을 그대로 베꼈죠. 이들은 BTS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내 포털과 방송국 인기 투표에서는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짝퉁이든 아니든 묻어가기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짝퉁 전략은 단 한 그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31개 성, 과수도, 주요 도시마다 BTS 모방 그룹이 한두 개씩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전국적으로 신개전 후에 BTS 모방 아이돌 그룹이 활동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아이돌 그룹을 베끼는 것을 넘어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의 아침 눈물,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2년, 윤나의 기다리다 등 국내에서 사랑받던 음악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유튜브에 올린 뒤 이를 콘텐츠 아이디로 등록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작자와 실제 연주자들의 저작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 쪽으로 배분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표절을 넘어 돈까지 빼앗아가는 수준인 셈입니다. 더욱이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아이돌이 한복을 입으면 한복이 중국 것이라며 주장하고 한국의 설날을 중국 명절을 훔쳐갔다고 난리를 피우는 등 문화적 도용 주장도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될 만한 것은 중국이 챙기면서 말이죠. 심지어 소년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국에서 흔한 표현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오히려 BTS가 중국식 이름을 베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적반하장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라 에스파 위플래시 표절 논란. 이런 표절과 모방 문제가 중국만의 문제라면 다행일 텐데 일본에서도 비슷하거나 더 대담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일본 5인조 보이그룹 밀크가 발매한 신곡 2곡에 대해 K-팝 팬들과 전문가들이 에스파의 위플래시를 표절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시는 2024년 10월 발매 직후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35위, 애플뮤직 일본 차트 2위, 일본 에어 실시간 급상승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발매 2주차에는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8위까지 올랐고 멜론 연간 차트 3위에 오르면서 국내외에서 모두 대박을 친 곡이었죠. 그런데 밀크의 신곡 중 한 곡은 경쾌한 댄스곡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위플래시의 하이라이트 부분과 거의 똑같은 빠른 템포의 멜로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역시 이 부분에서 강렬한 댄스 장면으로 전환되면서 K-팝 팬들 사이에서 완전 똑같다,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음악 순위 프로그램 CDTV에 출연한 밀크 멤버 사노 하야토가 자신의 곡이 흘러나올 때는 환하게 웃다가 바로 이어서 에스파 위플래시 뮤직비디오가 방송 화면에 나오자 표정이 급격히 변해 무표정해지는 장면이 포착돼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장면은 밀크가 해당 논란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의 표절 역사와 새로운 문제점. 일본의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곡마저 일본 싱어송라이터 사와이 미쿠가 발매한 곡과 멜로디 유사성을 두고 잡음이 있었는데 가요계와 팬들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일본의 곡을 베꼈을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도 표절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아파트의 리듬과 노래 스타일이 중국 술자리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억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공동 작업한 히트곡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무리한 주장들에 대해 국내의 팬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NHK 홍백가요제 출연 반대 운동, 그리고 일본 내 반발. 더 황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스파가 일본 최대 연말 가요제인 NHK 홍백가요제 출연을 확정하자 일본 내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인 멤버 닝닝이 2022년 SNS에 올린 조명사진이 히로시마 원폭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출연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졌고 13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원폭 투하는 미국이 시행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걸그룹에 대해 마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모양새는 매우 부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NHK는 이에 대해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소속사 측도 조롱이나 외국 세력의 의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 시각이 원폭 투하 시각과 겹친다는 억지 비난이 이어지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기라는 말이 떠오르는 씁쓸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BTS 모방 그룹 탄도소년단의 실패와 시간의 증명. 한편 BTS를 통째로 뱉기로 했던 탄도소년단, 영문명 BTG은 이름 한 글자만 다르고 멤버 수, 재킷 사진, 의상까지 BTS 앨범 재킷과 흡사했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결국 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BTS를 닮았다는 호평만 받고 결국 인지도를 얻지 못했으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름만 빌려간다고 해서 그 영향력까지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원조의 진정성과 독창성이 결국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입니다. BTS 아리랑 투어와 짝퉁들의 민망한 행보. 지금 BTS는 아리랑 투어를 통해 전 세계 82개의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K-팝의 위상을 전례 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경기장 7만 명, 스탠퍼드 스타디움 10만여 명의 팬들이 모인 무대를 보면서 중국은 또 하나의 시대소년단을 만들어내고 일본은 에스파의 히트곡을 베껴놓고는 방송에서 뻔뻔하게 정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짝퉁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K-팝 아이돌 그룹들은 각자 독창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모방으로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이런 짝퉁 행태가 지속되는 한 그들이 느끼는 열등감과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결론, 우리 한민족 고유의 흥과 멋은 결코 따라할 수 없다.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흥과 멋, 그리고 독창적인 음악 문화는 결코 모방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BTS와 K-팝 아티스트들의 진정성, 그리고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어떤 짝퉁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화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문화의 힘과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정확하고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